이렇게 온열 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요즘 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아이템으로 양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폭염 상황에서 학생들의 양산 활용을 독려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양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양산은요, 폭염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출할 때 양산을 쓸 경우 체감온도 최대 10도까지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양산을 쓰고 15분 동안 걸었을 때 모자만 썼을 때보다 땀 발생량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바깥면은 햇빛을 잘 반사하는 흰색 계열로 안쪽은 땅의 복사열을 막아주는 검은색 계열로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은지, 제습 기능을 켜두는 게 나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에어컨 잘못 틀었다가 전기세 폭탄 맞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더 전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틀고 있으면 그것도 많이 나올까 봐 계속 걱정이 돼서. 전기 요금을 아끼려면 먼저 에어컨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작동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뉩니다.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은 대부분 정속형인데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껐다가 더워졌을 때 다시 켜야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 요금을 아끼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다다르면 실외기가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인버터형의 에어컨의 경우에는 보통 25도라든지 26도라든지 희망 온도에 맞춰서 쭉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절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또 일반적으로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소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습도가 높은 날은 습기를 없애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오히려 냉방 모드보다 전력 소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은 날은 제습 모드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게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선풍기를 함께 켜놓으면 공기순환을 빠르게 해 실외기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시행 중인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이용하면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력 사용을 3% 이상 줄였을 때 절감한 전력량에 따라 다음 달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네, 올여름 더위는 이제 사람들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 올해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2배 반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또 온열 질환 때문에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도 벌써 8명이나 됩니다. 자, 그럼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조동찬 한양대 특임 전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여름에 더위 먹었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날씨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온이 35도씨, 습도가 45%, 이런 게 6시간 이상 있었는데요. 이걸 습구 온도, 인체 회복력 온도계로 계산해보면 27.7도인데요. 땀을 내서 열을 내리는 인체 방어 기전만으로는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진 지침에 따라서 20대 건강한 남성을 폭염에 노출시켰는데요. 분당 75회 뛰던 심장이 불과 3분 만에 106번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자가 어지럼증을 느껴서 바로 중단했습니다. 중단 안 시켰다면 바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목숨까지 잃게 되겠죠. 유럽 공동연구팀이 요즘처럼 폭염 상태에서는 불과 5분 만에 뇌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폭염은 이 자체로 재난적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날 어쩔 수 없이 계속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어지럽다든지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세 가지 이유로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뇌 혈액에 공급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뇌 자체가 손상받는 겁니다. 그리고 염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삼투압 균형이 깨지는 건데요.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거나 계속 더운데도 오히려 땀이 나는 게 줄어들면 의식 잃기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뭐 앞서도 잠시 나왔지만 이렇게 더운 날은 아무래도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미리 좀 소금을 먹어두면 좋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게 실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땀을 많이 내면 실제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미리 먹어두는 게 더위 예방법을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연구팀이 소방관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요. 폭염 직전이나 폭염 이후에 소금을 섭취하면 온열 질환 위험이 최고 2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대충 집어 먹으면 너무 짜게 먹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면 오히려 삼투압 균형이 깨져서 뇌 부종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액과 비슷한 이온 음료로 염분을 보충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한 분들한테 더 배려가 필요한 올 여름인데 특히 이제 임산부한테도 이 폭염이 위험하다면서요. 네, 지난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임신부가 폭염에 노출되면 조산 26%, 사산 13%, 선천성경 위험도는 48%까지 높아집니다. 임신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 온열 환자가 8월에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위가 길어질수록 더위에 대응하는 신체 능력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까지는 3일 연속 일하면 적어도 반나절은 푹 쉬는 그런 방어적인 행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저희가 장마철에 뭐 폭우나 홍수 대비하듯이 이제 여름에 이런 폭염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동찬 한양대 특임 전문 교수였습니다. 이 더위에 온열 질환 조심하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온열 질환만큼이나 또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6월 첫째 주 66명에서 넷째 주에는 127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또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주로 덜 익힌 고기나 상한 달걀, 오염된 물이 원인으로 조리 중에 손을 씻지 않거나 도마를 함께 쓰는 습관도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고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도 벌써 3명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비브리오균은 바닷물과 어패류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만큼 만성 질환자나 피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청은 음식을 충분히 익히고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